안녕하세요. 힘드네요. 이번 시간에는 개발자들, 여러분들 이제 개발 업계를 이해하는 어떤 패러다임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하는 강의 내용 중 하나인데요. 많은 개발자들이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이게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오픈소스를 신격화하는 문화가 좀 있거든요. 오픈소스가 정말 개발업계에 기여한 바는 굉장히 크고, 그리고 1980년대부터 정말 많은 오픈소스들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채의식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이걸 썼지만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뭔가를 해줄 길이 없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부를 많이 했었어요. 도네이션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바 개발할 때 정말 잘 썼던 이제 이클립스 같은 경우도 이제 도네이션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가능하면 소프트웨어는 정품으로 사서 쓰려고 노력하고, 사실상 지금은 거의 다 정품으로밖에 안 사용하는데, 옛날에 학생 때나 돈 없을 때는 사실 이렇게 무료로 많이 몰래 갖다 썼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죠. 근데 대부분 이클립스도 그렇고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게 많으니까, 그래서 항상 감사했어요. 그리고 무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오픈소스는 무료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 라이센스에 따라서 무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갖다 쓰는 것도 이제 그 라이센스에 따라 사실 다르거든요. 제가 나중에 라이센스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되게 제가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제일 이제 어떤 왕초보들이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는 꼭 얘기해줘. 그 개소리니까 그거 너무 그런 것들 맹신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거를 100% 그냥 받아들이지 말라고. 왜냐면은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문제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을 딱 듣고 그게 정답이다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그래서 냄비 근성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한국 개발자들 사이에서 오픈소스는 굉장히 좋고 훌륭하다. 이거는 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오픈소스가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팀노바에서 많은 친구들이 개발할 때 오픈소스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되게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오픈소스를 저한테 가끔 거의 이제 많진 않은데 5년 동안 한 이런 비슷한 한 3번 정도 이런 시비 거는 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한테 소스를 까래요. 소스를 까고 오픈소스 너가 커밋한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소스 일부분 까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한다의 판단 기준은 소스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발자로서 소스 까고 같이 협업하고 이러면서 내 소스 본 사람 존나 많은데, 근데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 그리고 회사에서 짠 소스들이라 사실 공개도 불가능한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소스를 까서 보여달라 이런 거 자체가 애초에 저 사람의 실력은 소스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고 자체가 코드 중심적인 거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뭐라고 해야 되지? 보통 이제 현업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항상 돈도 제가 더 많이 벌었고, 그걸 떠나서 그냥 좀 답답해요. 같이 얘기해보면 외골수적인 사고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통 이제 별로 이제 말을 안 걸죠. 보통 내가 일적으로 필요한 것만 얘기하게 만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웃긴 건, 저는 좀 다른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하나 예시를 일단은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크게만 얘기하면 1차 생산자와 2차 생산자 또는 3차 생산자로 구분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이 밑에 한번 보세요. 나무를 베는 사람이 대단한가, 나무를 가공하여 종이를 만든 사람이 대단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보면 누가 대단해요? 그리고 3차 생산자는 만들어진 종이를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해리포터 같은 거 재밌게 봤고, 저는 수필을 좋아하니까 이런 여행 수필이나 이런 거 쓴 거 보고 되게 재밌게 많이 읽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사람의 마음에 또는 지식으로 많은 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소설책이 굉장히 가치 있잖아요. 책이란 거는.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종이라는 가치는
그 가치가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뭐 파피루스나 뭐 이런 이 시대 뭐 파피루스 이전에 뭐 중국에는 뭐 새로운 게 막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왠지 중국 역사는 조금 살짝 불안해요. 믿기가 조작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거는 팩트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일단은 파피루스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제 종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종이의 발명이 되면서 많은 지식들을 그러니까 아주 경량화된 그 사이즈로 많이 보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이의 발명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종이를 만든 사람도 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더 좋은 종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런 거 봤을 때 전 너무 좋아요. 굉장히 뛰어나고 정말 그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이 만든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나무를 베는 사람은요? 나무를 베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이 나무가 어떤 종이의 재질을 만드는지 그런 것도 다 알고, 그리고 이게 그 나무를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또 어디에 나무가 있는지를 알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 나무가 잘못 쓰러지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사람도 다칠 수도 있고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분들도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사실 다 대단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개발자는요, 물론 일부 개발자 얘기긴 해요. 근데 이런 이미지가 은근하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욕먹을 각오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오픈소스를 하면은 하이엔드 개발자고, 오픈소스를 안 하면은 그냥 그지같은 개발자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좀 하대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종이를 할 때는 가공을 하는 사람, 1차 생산자, 2차 생산자, 3차 생산자를 다 괜찮게 보는데, 왜 도대체 개발자는 이런 문화가 있는가?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C랑 C 언어의 이제 잔재고, 어셈블리어나 뭐 이런 코볼의 잔재인데, 옛날의 언어들은, 좀 90년대 이전의 언어들은, 좀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메모리의 사용,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메모리 사용은 잘 짜면 최적화가 나오지만, 이게 그 자동차 그런 밑에 오토로 자동차 운전하는 거랑 아니면 수동으로 스틱으로만 운전하는 그 차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더 수동으로 하면 좋냐 이거죠. 근데 진짜 운전 잘하는 사람이 스틱으로 하면 진짜 개 간지잖아요. 근데 이제 운전 되게 못하는 사람이 스틱으로 하면은 실수 확률이 높아지니까 사고 확률이 높아지고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리고 난이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습득 난이도도 높아지는 이런 단점이 있죠. 이거는 조립 컴퓨터 똑같죠. 조립 컴퓨터 존나 잘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막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 최적의 아키텍처를 막 구성을 해가지고 다다닥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좋은 이렇게 최적화된 컴퓨터를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은 파워 터지고 뭐 에러 삑삑 나고 뭐 이러면서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누가 수동으로 조립하느냐 이런 문화가 있는 거죠. 코드 약간 C 언어나 C++이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알고리즘이나 코딩적 사고가 그때는 더 중요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발전되는 시대도 아니고, 소위 이제 약간 좀 덕후들의 문화 이런 게 되게 강해서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좀 이렇게 하는 문화,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CD, MSDN 같은 거 들어있어서 그걸 집어넣고 그걸 통해서 문서를 보고 개발하고, 좀 약간 좀 시야가 좁을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뭐 책으로만 이렇게 배우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개발 기술도 좀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서 이제 좀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코딩 만능주의, 그러니까 코드 만능주의 이런 게 그때 생긴 것 같아요. 90년대, 80년대, 90년대쯤에 좀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컴퓨터 공학을 배운 사람들이 지금 주류라는 거죠. 좀 소위 좀 나이 많으신 분은 50대일 거고 한 40대일 거고, 제가 05학번이거든요. 2005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30대 개발자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이제 문화를 계승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코드 중심적인 코드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2차 생산자는 누굴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비스 같은 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2차 생산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앱개발자나 뭐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1차 생산자는 아까 말한 어떤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사람들, 뭐 또는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이고, 뭐 아니면 웹서버를 직접 만드는 사람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오픈소스 아니더라도 이제 사용자들이 뭐 유니티 엔진, 언리얼 엔진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라이브러리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배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개발자들 대단해요. 2차 생산자로 치면은 이제 일반적인 앱이나 서비스 같은 거를 만든 사람들을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3차는 그것보다 더 나아간 서비스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재밌는 건 모두 대단해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2차 생산자로서 충실한 개발자가 되어야 된다, 1차 생산자로 충실한 개발자가 되어야 된다, 이 관점으로 좀 어느 정도는, 물론 이제 공통분모가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1차 생산자로서 충실할 것인가, 2차 생산자로서 충실할 것인가, 3차 생산자로 충실할 것인가를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1차 생산자는 대단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운영체제 개발자들은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거 되게 위험한 게, 그 MS에서요 공식적으로 얘기해요.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 하나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몇만 명 단위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차 생산자로서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규모를 다 다루는 게 아니고, 각각의 회사마다 팀이 있고 몇천 명씩 나눠 놓은 어떤 파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부분의 디테일이 그 부분에 나름대로 대단하다고 하는 거지, 그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크고 1차 생산자이기 때문에 뛰어나다고 보는 건 위험하다는 거죠. 2차 생산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2차 생산자가 만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니면은 여러분 많이 쓰는 유튜브, 아니면 네이버,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하찮냐 이거죠. 제 얘기는 1차 생산자의 기술들을 많이 모아서 만들어요. 이제 하나의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 제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이런 여러가지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의 그런 걸 좀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썼나 이렇게 몇 가지 캡처를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으로 찍었고요. 익스피디아인데요. 설정에 들어가서 오픈소스 라이선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엄청, 이게 한 준장 하나씩이거든요. 엄청 많죠? 2013년도에 시작된 이런 게 다 1차 생산자의 제품을 가지고 2차 생산자가 사용을 한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익스피디아에서 뭐 이렇게 구체적인 이렇게 명시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예요. 유튜브에 보면요, 설정 들어가시면 오픈소스 라이선스라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픈소스 뭐 썼는지가 나와요. 안드로이드 뭐 아키텍처 컴포넌트 중에서 뭐 썼고, 안드로이드 어노테이션 뭐 서포트 라이브러리 뭐 썼고,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엄청 많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확인됐고, 네이버 블로그는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보시면 1차 생산자들이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정보에서 보시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애지간한 앱들은 다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한 5개, 6개 찾아봤는데 유일하게 없었던 게 구글맵이었거든요. 구글맵은 2006년도부터 자기네들이 자사에서 1차 생산자 역할을 하고 있죠. 2차 생산자 역할까지 하지만, 뭐 그런 면에서 대단하긴 하지만 프로젝트 규모가 길고, 그리고 그 맵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개발자들이 오픈소스화 시키기가 좀 애매한 경향이 좀 있어요. 아니, 일단은 그것들 다 가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촬영한 데이터나 이런 거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 체계에서 경도 위도 좌표를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어쨌든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크롬입니다. 크롬 모바일 안드로이드 버전인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걸 사용하고 있죠. 이게 보면 AB 이렇게 뭐라고 써있니? 뭐야, 저 I인가요? L인가요? 앞세일 뭐 이런 식으로,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굉장히, 저걸 왜 읽었지 내가? 아무튼 저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걸 쓰는데,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모바일로 아까 저는 캡처고 여러분 보기 편하시려고 그냥 찍은 거고, 실제로 지금 이게 인스타그램에서 쓰이는 건데, 보이시나? 이런 식으로 계속 스크롤해도 계속 이렇게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팀노바에서 많이 사용하는 웹RTC도 여기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웹RTC도 있어요. 그러니까 팀노바에서 사용하는 게 그런 대충 뭐 이렇게 오픈소스 막 짧게 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유튜브였네요. 유튜브 같은 경우 이만큼 있고, 크롬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분들 구글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구글 서비스 많이 사용하시고, 올려보시면 되게 많아요. 제가 이미 한번 올려봐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 글자 하나하나가 다 그거라고요. 오픈소스라고. 그럼 이렇게 많이 쓰면은
그 일단은 개발자들이 되게 이상한 시선이 있는 게 이렇게 썼으니까 그 1차 생산자만 대단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두 그런 건 아니고 일부가 그런데 실제로 저 오픈소스라는 게 정말 많고 저거를 진짜 필요한 거 적재적소에 검토를 해서 우리 프로젝트에 사용할 때 위험성이나 이런 걸 계산을 하고 그게 사용이 됐을 때 시너지를 일으켜서 그걸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학과로 표현을 한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화학 예를 들면 MSG를 누가 발명을 했어요? 그럼 MSG 발명한 사람 대단하죠. 대단한데 그 사람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MSG를 연구를 해서 칵테일 효과까지 계산해내는 사람도 되게 대단한 거예요. 칵테일 효과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런 화학 성분이 합쳐졌을 때 안 좋은 시너지가 나서 몸에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것 같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칵테일 효과라 그러는데 이게 섞였을 때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연구를 하고 어떤 식품 자체나 어떤 첨가물 자체가 어떻게 했을 때 뭐가 변형된다.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도 대단한 거예요. 개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오픈소스를 검토하고 진짜 수만 개가 있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수천 개가 있는 그런 오픈소스들을 검토를 해서 얘네 장단점을 딱 빼서 이 기술들의 그 시너지를 일으키고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이 서비스를 전개해 나간다는 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픈소스 취합자라고 보이실 수가 있는데 안 그래요. 실제로 코드 되게 많이 짜게 돼요. 서비스 짜다 보면. 이거는 서비스 짜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다만 이제 저거를 그러면은 안 쓰고 그러니까 가끔 진짜 되게 진짜 꽉 막히고 무슨 뭐 자기가 직접 라이브러리 무슨 가내수공업으로 막 써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은요 일단은 CEO랑 갈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CEO는 그냥 이거 빨리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장인 정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외출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우산 사온 거 있죠. 내가 만든 게 아니라서 싫다 이거야. 그래서 본인이 직접 비닐도 직접 만드시고 그 대나무로 우산 때문에 직접 만드셔가지고 우산 같은 것도 직접 가내수공으로 만드실 분이에요. 인류가 생산한 발명품을 사용을 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그걸로 절약한 시간, 이 우산을 개발하는 시간을 절약을 해서 더 나은 어떤 서비스적인 가치를 만드는 게 사실 인류가 늘 해오던 프로세스인데 그것과는 별개의 프로세스를 취하면서 내가 직접 라이브러리를 짜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개발자가 아니다 라는 관점으로 이제 후배들을 가르치고 위험하게 만드는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기술 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세계관을 편협하게 가면 안 되는데 그들도 참 불쌍한 게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 어느 정도는 선배들한테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제가 저는 개발을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한 것 대비. 제 연봉이 1억이 넘고 막 이런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뭐 이렇게 잘한 것 같아도 생각해보면 25년 한 것 치고는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하는 것, 당연히 받아야 될 연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사들 연봉 1억 넘는다고 막 대단하다고 안 하는 것처럼 저는 그 정도 공부를 했으면 그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류라면.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개발에 재능이 없었다는 거죠. 오래 한 것 치고는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사람들 지금 오픈소스를 막 빨아제끼는 사람들 이전 시대, 오픈소스의 종류가 많지 않던 시대 있죠. 그 시대부터 개발을 해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본질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를 보면요 굉장히 인터넷 모뎀도 거의 설치된 집이 많이 없던 시절이고 인터넷 자체가 사실 그 HTTP 규격 나오고 인터넷 자체가 보급된 게 미국에서조차 1990년대 초반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1990년대 한 중반쯤에 이제 그 386 이런 걸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10살 때 시작을 한 거죠. 그때는 이런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시절이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지금 그 코드 만능주의 직접 만들어서 쓰는 게 진짜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게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원시 시대 때 우리가 직접 그 칼도 만들어 쓰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신석기 막 뗀석기 뭐지 잘 모르겠다. 신석기 막 이렇게 박물관 가면 있잖아요. 구석기와 신석기의 구별은 도구를 어떻게 만들어 쓰느냐 막 이런 거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뭐 돌 같은 거 뭐 찌개 같은 거 만들고 뭐 무슨 뭐 칼 같은 것도 만들고 뭐 해서 막 하잖아. 어쨌든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때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지금
너는 우산을 누군가가 발명해 놓은 우산을 쓴다. 넌 누군가가 발명해 놓은 옷을 입는다. 누군가가 발명해 놓은 무언가를 입는다고 해서 너는 뭔가 잘못된 거야. 너는 전통을 지켜야 돼. 너는 네가 옷을 직접 만들어 입어야 되고 너는 집을 네가 직접 지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좋은 개발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꾸 보여요. 시대는 바뀌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조차도 이거에 자유롭지 않고요. 정말 많은 대부분의 거의 이제 메이저 서비스든 에지가 나면은 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 하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쉬우면 경쟁사도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 생각보다 경쟁사들이 퀄이 떨어지는 스타트업도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쉽게 따라하기 힘들 거거든요. 그 기술 검토라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2차 생산자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1차 생산자로서의 그 마인드는 내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주도하거나 내가 일하는 포지션이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이렇게 연구하고 그거를 좀 개선한 거를 제안하고 이런 프로젝트일 때 그런 어떤 꼼꼼한 하나하나 다 해나가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싶고요. 2차 생산자로서 때는 어떤 우리 서비스에 필요한 어떤 오픈소스가 있으면 검토도 해내고 그 구조를 보고 이걸 썼을 때 생기는 문제들에서 뭐 서칭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도 개발자가 계층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실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만 계속 얘기해 주던 건데 오늘 좀 그 오픈소스 때문에 빡친 김에 그냥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생산자로서는 근데 이런 게 되게 왜 점점 중요해지냐면 여러분의 인공지능이 굉장히 세상을 바꾸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최근에 스타크래프트2가 프로게이머 이겼대잖아. 뭐 알파고 같은 경우도 지금 유일하게 이긴 사람이 이세돌밖에 없다며요. 그 정도로 사실 이런 어떤 인공지능 시대가 오는데 인공지능은요 하나하나로 보면 굉장히 커요. 근데 인공지능이 제가 말하지만 데이터의 어떤 아까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분산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분산이라는 것도 병렬이냐 뭐 아니면은 뭐 직렬이냐에 따라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고 그 분산 모델도 굉장히 다양하고 근데 그 하드웨어의 연결성과 이 하드웨어도요 그 분산 서버하거나 여러분들 이러려면 그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하다못해 진짜 연결하는 어떤 그 랜선의 종류까지도 다 검사합니다. 진짜 이 겁나 프로들은.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되게 좋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운드 덕후들이 어떤 케이블로 연결하면 소리가 더 좋다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거 그래서 더 비싼 거 쓰고 막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까지 다 하는데 하드웨어적인 것도 생각을 존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심지어 여러 개가 연결이 되네. 그러면서 얘가 막 존나 커져야 돼. 언제든지 더 그 분산이 될 수 있고 그거를 각자 이게 분산해서 저장했을 때는 이렇게 스케일 아웃 한다는 게 이게 스케일 한다 그러는데 이걸 저장을 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지 존나 구조적으로 존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건 아직 나는 소프트웨어 얘기도 안 했어. 그냥 하드웨어만 얘기한 거야 지금.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을 때 뭐 장점이 될지 막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 그렇게 많은 큰 곳에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고 그 저장한 것은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이며 너무 많은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카운팅을 할 것이며 그런 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왔어. 카운팅이 나왔어. 그 카운팅을 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데이터가 얼만큼 수집이 되고 얼마나 서칭이 되는지 나왔어. 그럼 그거 어떻게 분석해서 쓸 건데요? 지금 이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문제는 제가 이거 말한 이 의존 기술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한 저장을 한다는 측면만 해도 노에스QL 종류만 수천 개예요. 노에스QL도 나왔는데 뉴에스QL도 나오고 뭐 말도 안 되는 게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모델이 너무 많이 나와. 데이터 분석 전용으로 나온 애들가 또 있고 진짜 막 말하다가 숨찰 정도로 정말 이제 기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게 이쪽 그런 건데 마치 자기가 딱 아는 조그만 그 영역 딱 하나만 두고서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제과점은 지금 어떤 요런 캔디 하나 만든 거야. 자기가 캔디 하나에서는 완벽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해서 캔디만 계속 팔 거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캔디만 하나만 만들 수가 없어요. 개발업계는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그게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캔디도 먹어보고 굉장히 좀 뭐 아니면
AMD 말고 빵도 좀 먹어보고 하면서 영감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왜냐면 오래된 기술을 계속 쓰지 않잖아요. 의류도 똑같잖아. 의류랑 비슷해요. 그래서 전문직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의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했던 실 리프팅이랑 지금 하는 리프팅이랑 또 다르잖아요. 예전에 했던 거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좀 티도 안 나면서 얼굴도 자연스럽게 리프팅이 되는 거가 나오듯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업계에서 어떤 한쪽 방향으로 너무 치우쳐져서 옛날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지금 이 2차 생산자 관점에서 좀 위험해요. 1차 생산자 관점에서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1차 생산자 관점으로도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들 오픈소스를 잘 보시면 엔진엑스 커밋 내역을 잘 한번 봐보세요. 웹서버의 커밋 내역을 이렇게 쫙 보면요, 최신 트렌드들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최근에 아파치조차도 엔진엑스의 이벤트 드리븐 방식을 흉내낸 한 1년 2년 전부터 조금씩 준비해온 것 같은데 이벤트 npm이라는 방식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두 가지 방식만 지원했는데 세 번째 방식을 제안한 거죠. 그러면서 속도 향상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면서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RDBMS만 보더라도요, 되게 고전적인 기술조차도 고전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마리아DB 같은 경우도, 아까 뭐 포스트그레스 SQL이나 뭐 마리아DB 같은 애들도 보면은 예전에는 쿼리 캐시라는 거를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 쿼리 캐시를 삭제가 되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을 업데이트를 또 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정신없어요. 내가 클래식이라고 생각하는 기술조차도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실제로 그런 거에 대해서 충실하지는 않으면서 코드의 완벽성만 계속 보려고 하는 그런 개발자들은 사실 1차 생산자 관점에서도 사실 너무 편협하다. 즉 오픈소스조차도 1차 생산자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소스조차도 새로운 트렌드를 학습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시점에서 그런 코드의 완벽성만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가 그리고 오픈소스만 1차 생산자만 완벽하다고 주장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답답해서 오늘은 좀 얘기합니다. 굉장히 짜증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알면 할수록 그것만 중요하지가 않은데 너무 코드 중심적인 방향으로만 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최근에도 최근도 아니야, 어제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업체에서, 잠깐만요, 새로운, 이게 지금 나오면 안 돼서 메일도 왔었거든요. 아이고 안돼. 몰라. 이렇게 새로운 업체에서 아무튼 왔는데 메일 같은 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개발자 좀 소개시켜 달라고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도 뭐 개인정보는 안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와요. 많이 오고, 사실 팀노바에서도 막 구직 같은 경우는 딱히 우리는 애초에 걱정 안 하거든요. 수료자들은. 수료자 아니래도 지금 구직이 너무 잘 돼가지고 중도 포기자들도 구직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요새. 그런 거 봤을 때 그렇게 딱히 불만도 없고,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타까우냐면 이게 약간, 그래도 여러분들 뭐 내가 학원 팀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뭐 돈 벌려고 이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이제 어쨌든 이런 기회, 내가 공개적으로 어딘가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하는 얘기지만 선배로서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옛날 관점으로만 너무 바라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위험해요. 만약 너무 그러니까 코드 중요합니다. 개발자한테 코드 중요하고 오픈소스 정말 훌륭한 거 인정하는데 오픈소스 중심적 그리고 코드 중심적, 이거 되게 위험해요. 제가 정말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도와드리지 않아도 저는 상관없는 사람이긴 하잖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욕먹을 각오하고 이런 얘기 합니다. 코드 맹신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할 거예요. 아무튼 뭔가 말이 되게 길었네요. 뭔가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튼 혹시라도 뭐 질문이라도 있던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막 휴가가 되면은 확실히 좀 멍 때리는 게 많아지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더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영상이 이미 길어서 나중에 기회 되면 2탄으로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